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밤 9시입니다. 제가 기자생활 53년째인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읽은 이 성명서는 가장 사악한 글입니다. 왜 가장 사악한 글인지 이 글을 읽으면서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문 전문 이렇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을 동원하고 거리로 나와서 수만 명의 지지자를 동원하는 사람이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항상 국민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 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 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며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자기 개인 비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왜 이런 경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짧은 시간에 자기 이야기하기도 바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논점 이동입니다.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불리하니까 다른 걸 끄집어 들여와가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합니다. 이런 감상적인 걸 가지고 국민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난방비 폭탄은 왜 생겼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값싼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 때문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걸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읽어보신 것 중에서, 읽어드린 것 중에서 뭐 이재명 개인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끄집어 드린 겁니다. 이게 벌써 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부패상을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곡소리, 칼춤, 전 정권 지우기, 정적 죽이기, 이거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정적을 죽이려면 누구를 암살했습니까? 이재명이 누구한테 칼을 맞았어요? 전 정권 지우기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 떵떵거리면서 매일 SNS 돌리고 있는데 전 정권 지우기라고요?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해가지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고 있는데 전 정권 지우기라고요? 칼춤을 추는 동안, 칼춤을 추면은 이재명이 지금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요 문장에 거짓말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정치검찰이란 말 거짓말입니다. 총동원이란 말 거짓말입니다. 정적 죽이기 거짓말입니다. 전 정권 지우기 거짓말입니다. 칼춤 거짓말입니다. 곡소리 거짓말입니다. 요 짧은 문장에 거짓말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한자를 쓰지 않다가 보니까 좋은 말, 감성적인 말에 막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장난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모순점을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여기서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하면 야 근사하다. 어느 시고 이래 나옵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려다니는 피해자까지. 이거 그래 어쨌단 말입니까? 이게 이재명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치솟는 대출 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이재명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직도.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이런 말 만드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유검무죄, 검사를 알면 무죄가 되고, 검사를 모르면 유죄가 된다는 이것도 얄팍한 말장난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섰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이랬습니까? 아니, 곽상도 전 검사 50억 뇌물 의혹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한 것은, 수사를 잘못한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 지금은 잘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재명 수사를 사실상 덮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무죄 나왔는데 그 무죄 때린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의 판사 아닙니까? 이걸 왜 윤석열한테 추궁을 합니까?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 사람 중에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딱 계급투쟁론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적입니까? 여기에 왜 윤석열 정권이 나옵니까?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고 김명수하고 관계가 있고 윤석열 정부 산하의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산하의 검찰과 관계 있는 일인데 왜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무죄 난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직도 이재명 자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아마 기소할 때 나올 겁니다. 기소장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지연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오늘 검사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책상을 치면서 더구나 변호사 아닙니까? 야당 대표 아닙니까? 당당하게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검사가 물으면은 미리 써간 답안지 턱 내놓고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검사 앞에 가면 조용해지는 사람.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수사하려면 아직 좀 기다려봐야죠.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북풍몰이라고요? 아니 북풍몰이라고요 이게? 상방울이 경기도가 유착해가지고 경기도 대북 사업의 대금을 대신 내주고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로비 자금으로 또 300만 달러 주고 해가지고 800만 달러. 오늘 보니까 그게 1000만 달러로 불었더라고요. 1000만 달러면은 120억 대입니다. 이게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더구나 김영철이라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그 테러리스트, 당시 정찰 총국장 이자가 지휘하는 대남 공작기관에 100억을 넘는 돈이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경기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대북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합니다. 국제법도 위반한 겁니다. 아니 핵무기 만드는 북한에 왜 현금을 갖다 줍니까? 불법으로 환치기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북풍몰이라고 합니다. 북풍몰이 요 말장난 가지고 살짝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가 기자 53년째인데 제가 읽어본 공적인 글 중에서 가장 사악한 글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든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아이고 이재명이가 참 민주투사네요. 이거 읽어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약한 사람을 검사가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약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이가 약한 사람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센 사람 아닙니까? 국회 다수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 괴롭히잖아요. 또 며칠 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해가지고 지금 직무정지 시켰잖아요. 이런 자가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검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왜 입 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검사가 질문하면은 반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술조서에 반박한 기록을 쫙 남겨가지고 이걸 나중에 바깥에서 선전하는데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찰이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반박을 했다. 그런데 검찰이 구체적으로 물어도 그냥 진술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더구나 변호사가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검찰의 조사가 너무나 완벽하게 돼가지고 입 잘못 벌렸다가는 당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민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건너는 지금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2년 기자생활 53년째입니다만 가장 사악한 문장입니다. 2011년 이재명은 대선 기간 중에 SNS에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한 톨의 먼지도, 단돈 1원의 부정도,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 앞에서 입 싹 닫고, 검사가 물으면은 미리 써온 진술서를 쭉 내놓고 여기에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슈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재명을 단죄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 혹시 협회 아닙니까? 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나 협회가 될 수 없죠. 감사합니다.